도쿄의 아사쿠사역 근처 1942년에 개업해 벌써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빵집이 있는데요. 78년째 식빵과 롤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펠리칸 베이커리입니다. 손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펠리컨 베이커리의 빵은 어딘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말이죠.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의 다양한 종류의 빵이 아닌 단 2가지 종류의 빵만으로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빵집이 수많은 손님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펠리컨 베이커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녔길래 이렇게 여전히 발길이 끊이질 않을까요? 이 아기자기한 빵집의 직원들과 손님들의 미소를 생생히 담은 일본의 다큐멘터리 영화 4월 2일에 개봉한 펠리칸 베이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며 등을 대고 쉴 수 있는 작은 예술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오늘 영화등대에서 비춰드릴 영화는 바로 펠리칸 베이커리인데요. 이번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만큼 스포일러 걱정 없이 편하게 영상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펠리칸 베이커리는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역 근처에서 1942년에 개업해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펠리칸 빵집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펠리칸 빵집의 이름 유래부터 현재 펠리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4대 사장인 와타나베 리쿠가 전하는 펠리칸만의 소신 있는 경영 철학, 그리고 18살의 나이부터 시작해 40년이 넘도록 펠리칸의 빵집에 빵을 책임지는 제빵사 나기 히로유키가 전하는 제빵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까지 영화에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거기에 펠리칸 베이커리의 단골 손님들의 입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 펠리칸 베이커리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도 생생히 전해주며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중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2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펠리칸 베이커리의 제빵사 나기 히로유키의 인터뷰와 일본의 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펠리칸의 단골 고객 이토 마사코의 인터뷰였습니다. すごくよく思うのは白いご飯みたい。 나기 히로유키는 펠리칸 베이커리에서만 40년 이상 근무해 가장 오래된 직원이면서 현재 4대 사장인 와타나베 리쿠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새벽 4시부터 나와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후덥지근한 날씨지는 않은지를 매일 파악해가며 그날의 빵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배합을 조절해 어떤 날씨에도 변하지 않는 맛으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아직도 공부하고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제빵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빵에 관한 철학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만 해도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뿐만 아니라 대전의 성심당, 광주의 베비에르, 부산의 옵스와 같이 수많은 빵집이 다양한 종류의 빵들과 맛으로 유명하죠. 물론 이 가게들의 빵이 맛이 없거나 별로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펠리칸 베이커리의 빵집은 4대째 내려오는 전통과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며 여러 종류의 빵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 대신 제일 간도 덜 되어 있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빵과 롤빵에만 집중해 맛과 질을 높이는 걸 택한 점이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빵을 파는 일반 빵집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皆さん普通に買いに来るでしょ。いつまで食べても飽きない。 빵을 만드는 생산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엔 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야겠죠? 일본의 스타일리스트 이토 마사코는 자신이 직접 출연해 펠리칸 빵집의 단골 손님임을 자처하며 펠리칸 빵집의 식빵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자신만의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음식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식빵을 어떻게 굽고 무엇을 발라 먹는지, 그리고 펠리칸 베이커리의 식빵이 왜 맛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도 말해주죠. 거기에 이 펠리칸 베이커리가 직종이 다른 상권들과도 함께 성장하고 공생의 길을 선택하며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넘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생겨나는 현대사회의 따뜻한 제안을 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며 특히 좋았다고 느낀 점은 영화 펠리칸 베이커리는 단순한 음식 혹은 장소만을 비추는 영화를 넘어 일본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식빵은 어떠한 점이 좋아서 일본 사람들이 자주 구매한다로 결말을 내지 않고 일본의 정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일본인들의 현 주소와 정서를 결부시켜 자연스럽게 펠리컨 베이커리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방식은
꽤나 훌륭한 연출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이야기의 서사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비슷한 맥락의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굳이 제빵사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본인들의 일상에 녹아든 한 빵집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4월 2일에 개봉한 펠리컨 베이커리에 대한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일본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가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여러 의미로 일본 여행을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펠리컨 베이커리에 대한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말미에 제가 텀블벅에서 후원한 영화 혹은 영화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기회가 될 때마다 짧게라도 올릴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후원해 주셔서 좋은 영화 혹은 관련된 프로젝트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등대는 텀블벅에서 진행 중인 2020년 6월 26일 금요일부터 6월 28일 일요일까지 서울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서울 여성 독립영화제에 후원하여 102번째 공식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계, 특히 독립영화와 단편영화계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영화등대도 노력하겠습니다. 영화로운 하루 되세요.